최근에 보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임금소득자들이 임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요. 어떤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유일한 것이 결국 자본시장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작은 목표가 조세정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조세정의에 너무 집착하다가 큰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민주당의 당론이 좀 잘못 알려지지 않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먼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모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종전과는 좀 달라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변화의 배경, 생각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중에 또 한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수뇌부의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인지 저희가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오늘은 뭐 이현주 의원이라고 부르면 되겠지만 어렵게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예. 섞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투세에 관한 한 국민의힘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쪽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좀 고치든 어쨌든 그래도 하자는 쪽으로 대립되고 있는 걸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님 개인 생각이 좀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당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건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예 내지는 뭐 보완 후 시행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유보적인 입장이셨는데 사실은 당내에서 워낙 이게 경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떤 의견을 밝히시지 않고 약간은 이제 침묵을 지키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일단은 뭐냐면 이제 지금 살펴보는 상황이죠. 저희 지지층 그다음에 우리 당내 의원들의 의견요. 그래서 저희가 24일 날 당내에 이제 토론을 하기로 했고요. 연휴 끝나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그 정책위 의장께서 굉장히 강하게 보완 후 시행을 주장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당론이 그런 방향이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원들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유예를 하자 또는 심지어는 일부 폐지하자라는 의견까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좀 잘못 너무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 당내의 어떤 의견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물론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와 같은 의견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은 이렇게 우리 시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네, 시행할 단계는 아니다.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지지층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동요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을 좀 이렇게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을 발표를 했죠. 24일에 그와 관련한 당내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해주셨는데 네. 그날 정해지는 겁니까? 당론이라는 게? 아니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미 당내에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쯤 되면 의원들 간에 자기 생각들이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고민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요. 상임위가 네. 다르거나 이러면. 그런데 아마 그때쯤에는 그 토론을 보면서 의원들이 이제 거의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자기 생각을. 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의견 수렴을 최종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세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법이라는 것은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 자체는 연말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우리 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여야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렸다면 그 내린 걸 빨리 알려줘야 시장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예, 네. 연말까지 가서 또 뭐 그러는 것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현주 의원님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의 생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의 나름 또 비중 있는 의견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요약하면 그럼 폐지 쪽입니까? 유예입니까? 아니면 보완 후 그러니까 뭐 이제 도입이니까. 우리 주식 시장이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좀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좀 먼저 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유예 다시 시행 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니까.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것이 그렇죠. 꽤 있고 그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말이군요. 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걸 처음에 도입을 할 때도요,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낮은 수익률이라든가, 또 이렇게 시장에서의 어떤 상장 기업들의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선결하기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것을 유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사이에 뭐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별로 없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상법 개정인데 상법 개정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현재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뭐 특히 이런 세금 문제가 우리가 물론 세금의 세법에 대한 원칙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왜 이것을 발표를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제가 많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원들이 우리 당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런 논쟁을 했어요. 당내에서. 근데 이제 저 아시다시피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국내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임금 소득자들이 임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젊은이들 혹은 이제 은퇴한 노년 중산층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유일한 것이 결국 자본시장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의 정책적 궁극적 목표하고 일치하는데 지금 이 목표는 이 큰 목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인데 그런데 이제 좀 작은 목표가 조세정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조세정의에 너무 집착하다가 큰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유예하거나 폐지하자는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민주당의 당론이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지지 않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먼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을 이렇게 된 거죠. 당의 안에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당연히 반론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반론에 대해서 그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자본시장 활성화하고 그 이유는
이른바 뭐 미래 세대들에 대한 배려, 네. 뭐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 네. 그런 게 굳이 저울질한다면 조세 정의보다 좀 더 무거운 주제인 것 같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균형 이제 비례 균형이랄까요? 이익 형량을 한다면 뭐 조세 정의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지만 뭐 1가구 1주택에 이렇게 좀 작은 평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잖아요. 그런 예. 것들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으니 도입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 전에 건드려야 될 게 더 중요한 게 더 많다는 그렇죠. 거라면 예. 그럼 뭐부터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냐? 이런 거는 좀 고쳐놓고 나서 금투세에 대한 도입을 다시 좀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들려요. 그러면 네. 요게 뭔지 일단 좀 들어볼 텐데 네.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거든가 아니면 뭐 떠오르는 것부터 하나씩 들어보죠. 뭘 좀 바꾸면 가장 좋겠습니까? 중요한 게 예. 그래도 뭐 항상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법에서도 여러 가지 귤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회사의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가 사실 그 동안에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 않았잖아요. 그 충실 의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또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분명히 진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도 과거에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었고 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건 최소한의 어떤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개정하면 되는데 왜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세법도 아니니 하면 되는데 여당도 하자고 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금감원장도 주장하면 예. 왜 안 되고 있을까? 예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우리 당은 민주당은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또 일각에서는 주주 자본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혹은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이제 말하자면 그 대기업이라든가 재벌들 입장에서 이것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건 그럼 발의는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쪽 당에서든 지금은 이제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 다들 이제 하자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누가 빨리 네. 이현주 의원님이라도 네. 발의를 모르겠습니다. 상임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누군가 빨리 발의를 해서 토론을 해야 네.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어떤 네. 논리인지를 해서 그건 진도 뭐 나갈 텐데 저게 아주 당연한 그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금 당론으로도 저희가 발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보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 안에서 이렇게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법무부에서는 약간 이견도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뭐 그동안 보면 굉장히 그 사실 많이 나간 재벌들의 대주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이견이 있는지가 발견되지 않는데 발의조차 안 되고 이번에 있는 건 이제 이상합니다. 발견이 되겠죠. 저는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투세 논쟁이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게 금투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어떤 선진화에 대한 의지 또 각각의 그 당의 어떤 우리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 이것이 이제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다음에 우리가 금투세를 시행을 하자라고 도입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진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전혀 안 한다. 지금까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또다시 진정성을 안 보이고 또 그냥 시간만 보낸다면 저는 그러면 뭐 여야가 다 발의 안 하고 있으면 여야 다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추석 마무리되면 네. 이현주 의원님이 그건 좀 챙겨주세요. 네, 최고위원께서 알겠습니다. 야 이거 발의부터 하자 그럼 우리가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견 없다고 하고 있더라도 토론을 해야 되니까요. 네, 진도를 좀 맞습니다. 나가주시면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저는 그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음. 이런 것도 이제 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매우 중요한데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주주 또는 뭐 고액 그 주주들은 배당 받아봐야 종합소득세로 반이 날아가니 세율이 굉장히 높고 그냥 자사주 소각을 하든 아니면 배당하지 말고 그 돈으로 네, 그냥 투자해서 주가 올리든 쟁여놓자 뭐 이렇게 엔드 또 상속세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 세율이 높다 보니 회사에 돈을 쟁여놔야 나중에 이세가 그걸 배당 받아서라도 상속세 내지라고 네. 얘기하면 그렇게 답답은 하지만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체는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말이죠. 네. 그거 건드려 줘야 뭔가 밸류업이 진도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요. 사실은 은퇴한 노후 소득자들이 주식 시장에 이게 건강한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뭐 예. 너무 막 일회성의 그런 어떤 투기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이제 가치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그런 게 유럽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연금 펀드들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많고 또 그 펀드들이 큰 손인데 이들이 또 회사에 미치는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약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기업 쪽에서는 과거에는 이런 어떤 연금 펀드들의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요구들을 배당에 대한 요구들을 갖다가 심지어는 회사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이제 국민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연금이 과연 국내 주식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손인데요.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이 정작 수익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에 투자를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이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 정도의 어떤 규모 또 그다음에 이런 메커니즘이 돼서 우리도 그런 어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런 노후 그 연금 소득자들이 이런 어떤 연금 펀드들을 통해서 이런 배당을 받아서 또 생활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가치에도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받는 돈은 그 돈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정해진 세율 뭐 대략 한 뭐 10몇 % 정도겠죠. 네. 그 정도만 내고 그냥 끝내는 걸로. 네. 그 금액 과다에 무관하게. 네. 지금은 그 금액이 뭐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서 소득에 따라서 막 그렇죠. 굉장히 그 많이 얘기죠?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대주주들도 물론 대주주들 위한 것이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노후 연금 생활자들, 우리 은퇴자들이 건강하게 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이유들 원인들을 살펴보면 결국 대주주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배당을 안 하고 기피하는 게 지금 고질화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이 원인을 고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대기업이나 재벌들도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경영을 하게끔 유도를 하면서 근데 또 배당을 하게 되면 가치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상법 개정과 동시에 주주들이 대주주나 어떤 회사의 경영을 감시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마 국민의힘과의 협의나 합의보다는 민주당 안에서의 반대 의견들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자는 뭐 몇천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30% 40%인데 땀 흘려 버는 돈의 세율은 30-40%인데 가만히 앉아서 버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세율이 10몇 %로 끝내자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반론이 그동안 있어서 이제 그러면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래요 종합과세 합시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막 나는 그럼 배당 안 할래 이런 악순환이긴 한데 그거를 분리과세 하자니 거기에 대한 반론 내지는 그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은 돌파해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아까 그래서 제가 개인 의견이라고. 개인 생각으로.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고요. 이 의견은 이제 뭐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일단 유예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을 더 선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밸류업을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그때 가서 이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전제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 그렇긴 순서가 하죠. 좀 꼬이는 거죠. 당장 연말까지 네. 고냐 스톱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연말까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으니 당연하지만 네, 거기까지는 아마 예.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일리도 있을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길 닦을 건 깨끗하게 좀 잘 닦아놓고 네. 결국은 그 도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뭘 깨끗이 할 거냐를 같이 논의해야 그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어떤 거가 전제 조건인지를 그래서 하나하나 여쭙는 과정인데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네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술 패권 전쟁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자유무역 이 체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시장하고 연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정책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자율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국제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위치에 처한 국가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실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산업 정책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기업을 열심히 이제 또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이게 처음에 유예할 때는 그땐 좀 상황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나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붐업을 시키고 좀 더 격려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정부나 제도권이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그렇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네, 네, 네. 원론적으로는 적절하기는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론적으로는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꼭 필요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래세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세수에도 큰 도움이 큰 차이는 없죠. 다만 이제 매기는 방식의 문제겠죠. 네, 큰 도움이 오히려 더 손해예요. 세수 문제에서 보면요.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저는 이제 우리가 종부세 논쟁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뭐 어떤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그래서 뭔가 고소득자들한테만 매기고 이런 과세를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갈라치기 하는 식의 과세 이런 게 과연 뭐 큰 세수의 도움도 크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게 그렇게 바람직하냐 세금 과세 정책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근로소득세하고의 차이 말씀을 그래서 하셨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토론이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그래서 반대쪽에서 아니 근로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가 세율 낮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고위원님 네. 이렇게 따져 물으면 뭐라고 설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임금 소득자들이 자산 증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 부의 증식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이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액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산수를 할 것은 아니다. 저는 우리가 경제 정책을 정할 때는 산수가 아니라 함수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기대하는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 이것은 아직까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네. 근로소득세도 사실은 이 근로소득세의 어떤 세율 그 과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졌던 거예요. 네. 이게 언제죠? 이게 뭐 거의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꽤 오래됐다고 한 들었습니다. 80년대인가요? 네, 저도 네. 뭐 잘 기억이 몇 안 번안 납니다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물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이 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중견기업 그 이제 연합회 쪽에 계신 중견기업 그 이제 경영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근로자들한테 이제 급여를 올려주려고 해도 이것이 과표 구간이 이렇게 딱 걸리면서 이 사실은 이 올려주는 부분에서 3분의 1이 세금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그 막상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상속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현재 어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하고 이 과표 구간들이 과연 맞느냐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 좀 더 현실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세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느슨하게 저는 해서. 그 논의도 같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임금 소득자들이 예.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세금을 내고 임금 소득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받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은 과연 국가와 어떤 근로자들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공평하게 잘 이 과표 구간들이 정해져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사실은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한 부분도 올해 안 바뀌기는 했죠. 네 없잖아 있죠. 오늘은 이 얘기하면 뭐 난리 날 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기재부 뭐 같은 데서 일부 네. 되기도 하고 논란거리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당내 토론을 하셔야 되는 최고위원님이니까 제가 반대편에서 그럼 여쭤보면 네. 그거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감세고 감세는 주로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그럼 부자 감세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실 텐데. 아니 이제 그게 부자 감세라는 이제 그 레토릭은 저희가 이제 정치적 공세의 입장에서 그 때때로 이제 쓸 때도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짜 부자 감세인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함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부자 감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감세의 어떤 이 감세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감세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특별히 손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부자 혹은 기득권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일부에서는 합니다만 그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주식시장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소득이 많은 소득을 많이 얻은 투자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이제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것을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유인책이 좀 줄어들어서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투자자가 줄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줄어들면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인 거죠. 소액 투자자들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기 때문에 그렇게 볼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이 어떻고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냐. 그래서 비교 형량에서 결정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복잡한 걸 다 떠나서 일단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토론이야 할 수 있는 토론이지만 네.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네. 잘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도 지금 이제 사실은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무리하게 지금 뭐하러 도입을 하느냐. 그리고 경제는 심리인데요. 이건 별로 현명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제가 민주당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다면 네. 뭐 이 금투세가 이슈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느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세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굳이 표대결 하더라도 이길 만큼 많으십니까? 그런 쪽의 의견이?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느낌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경제 어려운데 왜 무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설명해서 논쟁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지역구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민심을 돌아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서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의원들도 교체가 많이 됐고요. 세대 교체도 많이 됐고 더더군다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유예 먼저 얘기를 꺼냈잖아요. 사실 이제 꺼냈다가 약간 이제 반발이 부딪혀서 주춤해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시행을 강행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은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좀 목소리가 크면 다들 이제 주춤하죠, 사실. 뭐 그렇기도 하고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는 비중이 있으니까요. 상징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수렴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본인의 개인 생각이시고요. 뭐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그게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의견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말까지니까 시행 아니면 유예이니 유예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고쳐야 할 게 좀 있어서 그거 고치고 나서 다음번에 생각하자면 중요한 거 상법 개정안 그건 돌아가서 민주당에서라도 발의해 주시기로 했고 네. 오늘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논쟁은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은 네. 분리과세 저는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는 쪽. 네. 질문 하나 또 드려보면 왜 밸류업 안 하고 왜 배당 안 하냐라고 하는 것 중에는 항상 이제 기업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네. 이거 건드려주지 않으면 2세 경영을 아예 포기하면 모르겠는데 다들은 또 포기 안 하고 하니 그 상속세 내려면 회사에 계속 돈을 쌓아놔야 네. 나중에 2세가 그걸 배당 재원으로서라도 써서 상속세 내지요. 나는 그거는 핑계 같기는 한데 사실은 좀 핑계 측면도 있죠. 뭐 그러나 그렇게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뭐 1, 저는 뭐 2위로 높은 건 사실이니 그게 뭐 그 경제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세율 높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 여쭤보죠. 뭐 그럼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으나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건 좀 이렇게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중산층 가구에서 지금 보면 아까 근로소득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에 있어서 구간들이 굉장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옛날 구간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개인들의 네. 상속세 문제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특유의 그 어떤 기업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승계를 해서 이렇게 기업을 경영을 이어가는 그 부분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렇게 승계를 해서 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승계해서 진짜 잘하고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업 상속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을 당연히 이것이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 뭐 밸류업을 비롯해서 선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금도 이렇게 배당소득도 분리과세하고 이렇게 해서 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증진시키고 하는 그 어떤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그 방향하고 저는 그게 꼭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여쭙는 이유가 그 방향에야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원주 의원님 방금 그 생각은 옳고 아마 기업인들한테 물어도 그 방향은 옳다고 네. 생각할 텐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상속 포기를 하라는 말이냐. 다 같이 상속 포기하면 또 그건 생각해 볼 만한 건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법의 구멍은 숭숭 뚫려 있는 것 같고 이런 편법 저런 편법 여전히 다 돼서 1등부터 30등까지 그룹 중에 셋은 못한 그룹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나도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는 과정은 기업에 돈 쌓는 거고 그건 배당 안 하는 거니까 그 말은 옳으나 현실적으로는 뭔가 바꾸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계가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게 처분할 때 이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예.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업 상속이 불가피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고려해 줘야 되는 어떤 중간 규모 정도의 어떤 기업들이란 모르겠으나 그 대기업이나 재벌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이것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만큼 그 기업들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계를 해가지고 그 후세의 어떤 경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됐느냐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좀 저는 그것은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설득이 좀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좀 반대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이현주 의원님 본인께서는 그래 무슨 질문인지는 알겠어 네.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이게 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뜻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네. 그러면 일정 정도의 큰 회사는 상속세가 매우 무거워야 하고 그 라인보다 낮으면 가업 상속이 쉬워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요 라인 안 넘기 경쟁을 하겠죠. 당연히 분할하고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사실은 좋겠냐는 쉽지 얘기죠. 않은 건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허용을 해주게 되면 저는 뭐 그냥 그쪽으로 몰두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 바람직한 건 걱정하시는지는 아니라고 알겠어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질문 드린 이유는 밸류업 차원에서 배당이 활성화되려면 굳이 넘어야 할 두 가지 제도라면 네. 배당 세율에 대한 분리과세와 무거운 상속세율에 대한 고민인데 하나가 네. 빠지면 네. 배당 결정 내가 하는 건데 뭐 난 배당 안 해. 그럼 계속 아니 뭐 근데 반복일까 저는 봐요. 그런 네. 부분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주들의 어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 여러 이제 소위 그 글로벌 연금 펀드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벌 대기업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그런 승계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가 아닙니까?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그 글로벌 회사에 계속 있었지만 그 글로벌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이해시키기 힘든 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정말 그 회사 규모는 근데 물론 유럽의 큰 회사들도 가족 기업이 많기는 많죠. 뭐 그렇긴 근데 하나.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문화나 이런 이렇게 것들을 이럴까요? 보면요. 문화일까요, 그냥? 저는 이제 동양 특유의 어떤 그 가족적인 문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뭐 이렇게 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지만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건강하게 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프로테스탄티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보면 이렇게 같은 기업인들이라도 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쓰고 또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많이 이렇게 정서가 다른 것 같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이제 외국 기업들의 그 오너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많이 다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이렇게 좀 방어적인 것도 있어요. 그 동안에 너무 또 정부나 또 제도권에서 이렇게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이제 좀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대립적 구도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좀 갔던 경향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민감성이랄까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나 또 정치권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재벌 대기업의 어떤 그 경영자들 사이에 이제는 좀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봐요. 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가서는요.
저는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 노동하고의 어떤 노사정 간의 어떤 사회적 대타협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기와 지금 어떤 과도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는 시대를 좀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이런 과거의 어떤 그 기제에 멈춰가지고 계속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렇게 가느냐.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좀 신뢰를 가지고 서로 네. 건강한 쪽으로 서로 북돋으면서 그러나 지킬 건 딱 지키는, 선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게 좀 저는 좀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것을 어떤 뭐 대기업과 어떤 주주 뭐 이렇게 해서 예. 그것을 갈라치기 한다든가 이제 대립적 구도로 많이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각보다는 이것을 자본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건강한 자산 증식 그리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국민의힘도 향후에는 뭐 어떤 누구 편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어떤 그 개혁은 같이 인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가는 예 그래서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부보기님께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이 정확히 잘 성실하게 도입이 되고 유지가 되면 그 이후에 뭐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잘 알아서 걸러서 고민할 테니 그것부터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렇죠. 는 얘기네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누구는 자본편, 누구는 노동편 이런 식의 그 노동과 자본의 이중 어떤 이런 식의 대립구도 또는 이제 계급투쟁적 관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시대가 좀 지나간 그런 것들이고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들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는 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오히려 노동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근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편을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럴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시대적 전환기에 집중해야 될 과제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좀 다른 시대적 리더인 거죠. 그래서 시대의 교체가 된 리더인 셈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주식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예. 발전을 시킬 거냐 사실은 모두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은 여야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투자는 별로 안 하고 저는 간접 투자만 네. 시간이 없어서 예.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좀 대강의 이슈는 짚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건보료에 늘어가느냐 뭐 거둘 때 그 통합 그러니까 손익통산을 언제까지 해주느냐 먼저 내느냐 신고하게 내느냐 그런 디테일들은 뭐 나중에 고민을 좀 할 일이긴 한 것 같아서 여쭙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 것 같으시면 좀 첨언을 해주시죠.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조금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굉장히 지금 저도 이렇게 제가 산자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자유무역이 막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을 때 이럴 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커져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산업 정책을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쪽으로 정부 조직 개편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사실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 내부의 어떤 그 싸움도 있겠지만 물론 비판하고 당연히 재촉을 하고 해야죠. 뭐 국민의힘이 뭐 금투세는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상법 개정안 나오면 또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내부보다는 지금 외부하고의 경쟁과 이 어떤 알겠습니다. 신경전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적으로는 당내에서도. 금투세는 그럼 일단은 강행이 아니라면 유예 아니면 폐지인데 유예와 폐지의 차이는 혹시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유예를 한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한 2년 유예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유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선진화될 때까지 시행을 갖다가 일단 유보하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뭐 폐지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예, 폐지하고 다시 이 알겠습니다. 어떤 시장을 성숙화시킨 다음에 다시 하자 하는 거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죠. 여야가 모두 뭔가가 좀 달라진 후에 표현을 비유로 하시는 분들은 도로가 좀 잘 닦인 후에 내지는 우리 정치가 선진화된 후에 뭐 표현은 다양합니다만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그게 됐다는 거는 어떤 인덱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가도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제 예. 그거를 딱 인덱스로 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혹자는 주가 지수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삼천 감안하자. 뭐 4천이라고 4천 얘기하시는 감안하자.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돈 많이 벌고 아주 그냥 주식시장이 화랑이 돼서 아주 다들 기분이 좋으면 네. 뭐 그런 게 큰 어떤 물론 그 안에서 세율을 어떻게 할 거냐 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있지만 세금 내라고 할 때도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정말 막 죽쓰고 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최소한 그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 정도 이거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도는 가 되고 나면 예. 다시 한번 그럼 뭐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도 괜찮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익률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회복 탄력성도 상당히 높아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폭락을 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되고 이런 어떤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면 그때는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는 뭐 투자자들도 심리가 상당히 여유가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을 것 같네요. 추석 잘 보내고 오시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 결국 결정은 다 정치권에서 하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견들을 좀 밝혀주시고 건전한 토론을 하면 좋겠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희가 또 따로 섭외를 열심히 할 테니 네. 민주당에서는 다른 분이 섭외가 되면 하고 섭외가 안 되면 이현주 의원님께 연락할 테니까 본인이라도 나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내려간다고 저 지역구에서 뭐 지역 구민들 만나셨을 텐데 또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건강하게 보내세요.